이란은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주 초에 남긴 평화 제안에 아직까지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트럼프는 답변을 위해 단 48시간만을 주었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는 만약 테헤란이 결국 답변한다면 다음 주에 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파키스탄을 중재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트럼프 팀은 갑자기 카타르와 별도의 협상 트랙을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총리는 갑자기 워싱턴으로 떠나 금요일 아침에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는 비행기에 올라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굳이 워싱턴에 왔는지 오랫동안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이란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그 세부 내용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릴 것이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란 언론은 낙관적으로 다음 주에 미국과 이란 대표들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나 평화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이란이 중재자들과 함께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1페이지 분량의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양해각서는 한 달 동안 진행될 협상의 기준을 정하고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이란에 줬던 48시간,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그의 양해각서 답변이 예정됐지만 답변 없이 트럼프는 이 주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처음으로 자국 핵 프로그램 논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란 측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나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가능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작업 문서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이 3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 달 기한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훨씬 더 뚜렷한 신호가 있습니다. 전쟁 중단 합의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금요일에 카타르 총리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와 만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카타르 총리가 오직 제이디 벤스와의 만남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끝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이 이미 토요일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는 금요일에 기자들에게 이란의 답변을 금요일이 끝나기 전에 기대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루비오의 인용문입니다. 그들의 답변이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지한 협상 과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지한 제안이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답변은 없었고 이제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몇 주 전만 해도 카타르 측이 비공식 중재 노력을 재개했었습니다. 카타르 측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최소 3개 비공식 연락 채널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측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장성들과의 인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가 파키스탄 중재자들과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나쁜 신호도 있습니다. 카타르 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5년 6월 전쟁과 현재의 분쟁 이전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에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전쟁 중에 이란은 다시 한번 카타르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카타르는 이란 전투기를 격추시켰고 이란 목표물에 자체적으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악시오스가 흥미로운 정보를 전합니다.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얼마 전 카타르 측은 이란의 공격 때문에 더 이상 중재자 역할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밝혔습니다. 미국은 카타르의 중재 노력을 재개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셰이크 타밈 알타니 에미르와의 대화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벤스와 알타니의 회담 후 카타르 외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회담 중 총리는 모든 당사자들이 계속되는 중재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기의 근본 원인을 평화적인 방법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을 잠시 멈추고 이 유튜브 채널의 우크라이나어 시청자분들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저녁 우크라이나어로만 하루의 주요 소식을 전하며 우크라이나 관련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어로 뉴스를 듣는 것을 더 선호하신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올렉시이 피치와 피츠피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의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어떤 금액으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